안녕하세요. 장윤선 변호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왕초보 공인중개사님들이 꼭 알아야 할 개업 법률 정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이전 부동산 사무실을 권리금을 주고 양수하는 경우와 그리고 동업을 하게 되는 경우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일단 이전 부동산 사무실을 권리금을 주고 양수하는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해당 사무실이 장사가 잘 되는 곳인지 꼭 확인을 잘 하셔야 돼요. 이 부분은 뭐 법률적인 부분이 아니라서 여러분들이 계속 발품 팔고 많이 돌아다니고 많이 보시면서 장사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보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상법 41조에 영업 양도인의 경업 금지 의무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군과 인접특별시, 광역시, 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효력이 있습니다. 이 조항의 의미가 중요하죠. 이전 부동산 사무실 권리금 주고 양수를 했는데 영업 양도인이 바로 인근에다가 다른 사무실을 오픈하면 본인이 지금 사무실 양수받은 의미가 이제 퇴색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이전 부동산 사무실 권리금 주고 양수하는 경우에는 꼭 영업 양도인의 경업 금지 의무에 대해서도 특약을 정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상법 42조에는요. 상호를 소경하는 양수인의 책임에 대해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영업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해서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뭐 현대부동산, 뭐 뉴스타, 뭐 뉴타운, 뭐 이렇게 그런 상호들을 그대로 또 계속 사용하시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에 따른 상호 소경에 따른 책임이 따른다는 것도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가급적 상호는 바꾸시는 것을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전항의 규정은 양수인이 영업 양도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등기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양도인과 양수인이 지체 없이 제3자에 대하여 그 뜻을 통지한 경우에 그 통지를 받은 제3자에 대하여도 같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상호를 계속 사용하고 있으면 영업채권,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해서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지만 영업양도 받은 후에 지체 없이 나는 채무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 이런 걸 알리면 책임에서 벗어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상법 43조는요. 영업 양수인에 대한 변제가 또 나오는데요. 상호를 소경하는 경우, 상호를 이제 계속 사용하는 경우죠.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 없이 양수인에게 변제한 때는 그 효력이 있다. 그리고 44조 채무 인수를 광고한 양수인의 책임인데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게 상호를 계속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를 인수할 것을 광고한 때는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 이건 당연하겠죠. 본인이 채무 인수했다고 광고를 했으니까. 영업 양도인의 책임의 존속기간에 대해서 볼게요. 영업 양수인이 42조 1항, 그러니까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요. 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제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제3자에 대한 채무는 영업 양도 또는 광고 2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그러니까 영업 양도인은 2년이 지나면 이제 자신의 제3자에 대한 채무가 이제 소멸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양수인이 다 떠안게 되겠죠. 영업 양도인의 경업 금지 의무 및 양도되는 권리 의무에 대해서는 계약 시 특약사항으로 잘 정해 놓으셔야 됩니다. 인수받는 매물 목록 등도 꼼꼼하게 정리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이 영업 양도인의 경업 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위약금이나 위약벌 특약을 기재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약금 2천만 원 및 실제 손해가 뭐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되는 금액도 배상한다. 뭐 이런 식으로 특약을 하시는 게 좋아요. 권리금을 수수한다면 계약금 얼마, 잔금 얼마 이런 식으로 정하신 후에 임대인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등의 사정으로 영업 양도양수약이 해제가 될 수가 있단 말이죠. 그 해제될 경우를 대비한 특약사항을 기재하시는 게 또 좋습니다.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게 될 경우 기지급한 계약금은 반환한다. 뭐 이런 조항을 넣어두시면 좋겠죠. 영업 양도 양수 계약 시에 양수받는 대상물이나 권리 의무 등을 잘 정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집기나 설비 이런 물건들 뿐만 아니라 권리 의무 같은 것도 미리 다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위법 건축물 여부 등도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양도인이 영업할 때 없었는데 양수인이 인수받을 쯤에 위법사항이 또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위법 건축물은 부동산 중개업 등록이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업을 하게 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무등록자와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동업하는 것도 합법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분쟁이 생긴 격을 대비해서 동업계약서를 잘 작성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등록자가 사실상 오너이면서 자격증이 있는 공인중개사를 고용하는 방식으로 동업계약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동업계약서에는 각자의 업무 및 소관, 계약 기간, 이익 및 손해 배분, 동업관계, 그러니까 민법상의 조합계약이거든요. 이 동업관계를 해산할 경우 청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을 자세히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동업자가 구매한 비품들이나 동업자 소유물들을 가져오면 절도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동산의 경우는 자기 물건은 자기 돈으로 사서 각자의 소유관계를 분명히 하는 것이 사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매물 목록이나 각종 자료 같은 거는 본인이 독립할 때를 대비해서 본인 소유물로 따로 만들어 두시는 것을 꼭 권해드립니다. 나중에 이제 이것 때문에 또 분쟁이 발생해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예방을 잘 해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동업을 하게 되는 경우 또 법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이 부분도 꼭 잘 체크하셔야 돼요. 공인중개사법 15조 2항은요. 소속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 공인중개사의 행위를 본다. 이런 규정이 딱 있어요. 그러니까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거예요. 동업관계에 있는 공인중개사 아닌 자의 업무상 행위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는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공동운영자로서 공인중개사의 사용자 책임을 판례가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격증 없는 동업자 혹은 공동운영자가 중개보조원으로 한 업무상 행위에 대하여 자격증이 있는 공인중개사는 사실상 고용된 관계를 하더라도 공인중개사법상의 손해배상 책임, 민법상의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게 되기 때문에 각별히 유의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왕초보 공인중개사님들이 개업을 할 때 이전에 사무실을 권리금을 주고 양수받는 경우랑 또 무자격자와 동업을 하게 되는 경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방송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